여러분은 화를 참지 못하여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사회생활에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는가요? 그럴 때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화를 참지 못하여 실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를 합니다. 그냥 참을 걸,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화가 단 10%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자.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었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셈이 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방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했던 계기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다.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뿐이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엇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 10가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는 설령 화가 났더라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평소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결과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나쁜 일은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해보자. 약은 그 맛은 쓰지만 우리의 몸을 고쳐낼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이것을 만났을 때는 기뻐할 줄도 알자.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하게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을 크게 소모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롭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라. 노여움은 한때의 광기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된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모델로서 찾아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감정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라는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 모두는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내일의 그 사람은 이미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평가하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내일의 그 사람은 이미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한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기쁨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불만을 느끼는 주된 원인은 우리는 인생을 방해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착각 속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기쁨으로 빛나는 행복이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는 기쁨이 적다고 불평한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삶의 기쁨이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인생은 이토록 짧은가? 왜 그 끝이 있는가 하며 한탄하기에만 바쁘다. 인생은 짧고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라. 남들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다. 혹은 반대로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승패를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남에게 이기고 싶다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에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자기 자신과 경쟁하라.